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싹TV입니다. 오늘은 삽목에스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과거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얼마 전 합병 공시 나오면서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 이슈가 생겼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삽목에스폼은 85년도에 설립돼서 96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건축용 거푸집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 김용현이 2009년에 사망하심에 따라 그의 아들인 김준현 회장이 물려받았고 뒤에서 다룰 주요 관계사들을 포함해서 70% 정도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건축용 거푸집류 폼 제품들인데 동사가 알루미늄 폼하고 갱폼을 다루었죠. 알폼은 유로폼과 같은 재래식 거푸집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으로 주로 내부 공사 같은데 사용을 합니다. 갱폼은 이런 형태로 아파트의 외벽 그리고 골조 공사 이런데 사용하죠. 알폼이 핵심이니까 그쪽 위주로 보면 되는데요. 알폼과 기존의 유로폼 제품의 특성을 비교를 해놓은 표를 본다면은 알폼이 유로폼 대비 납기가 짧아지고 작업량이 줄어드니까 인건비가 중요한 건축 현장에서 건설사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라는 거고, 요거를 건설사가 돈 들여서 자기가 만들어서 쌓아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만들어서 임대해주는 시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요. 삽목에스폼, 금강공업, 알루코의 자회사인 현대알루미늄, 코넥스 업체, A1 알폼 등이 있는데 삽목이 MS 40%로 1등이라고는 합니다. 알폼의 매출 방식은 일단 수주를 받고 협의를 해서 발주를 한다. 그럼 알루미늄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고 외주업체 통해서 후공정으로 코팅 처리를 하죠. 이걸 사와서 사용한 다음에 회수해서 세척 혹은 재활용해서 사용하든가 아니면 스크랩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삽목의 매출의 대부분이 알폼입니다. 제 예전 기억에는 12년도 정도부터 회사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일단 당시 이명박 정부였죠. 건설 규제 풀리면서 부양시킬 때였고 그냥 건설 관련주 없나 이렇게 사람들이 뒤져보다가 현장에서 알폼을 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알폼 임대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알폼을 찍어내서 갖고 있으면은 임대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든 거죠. 그래서 이게 자산이니까 얼마나 찍어내는지를 봤는데 여기서 특이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회사가 알폼을 열심히 찍었었는데 이게 상각을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 상각을 한 것 같은 부분이 포착이 돼요. 주석에는 임대 판넬에 내용 연수가 4년인데 1, 2년 만에 상각을 다 해버렸다? 그럼 매출이 늘어나면 바로 이익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익이 터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날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알폼을 적게든 많게든 계속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감가상각이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여기서부터는 가속상각이 아니야. 적당히 상각하면서 이익 레벨을 유지할 거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었고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400억씩은 이익을 유지하는 식으로 보여지긴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영업이익이 찍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판관비의 변동이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정비 효과죠. 요걸로 이익이 팍팍 느니까 회사에 현금이 팍팍 꽂히게 되고 순현금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최초 시총이 한 600억 정도였는데 1년 차에 막 4배 정도 올라버리고 2년 차에는 7배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야 이거 완전 꿀 주식이다. 제일 완벽한 주식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었죠. 당시 주요 경쟁사인 금강공업도 같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매출이나 이익 레벨은 금강공업이 더 먼저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 시절에는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바로 반응하지는 않던 시절이어서 삽목의 실적이 나오면서 부각되면서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다들 그의 주식이었죠. 근데 영원할 것 같던 성장도 15년도를 피크로 이익이 빠지게 됩니다. 삽목은 금강보다 조금 늦게 빠지긴 하지만은 결국 같이 무너졌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피크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르르 빠지기만 해가지고 헤어진 여친 마냥 아무도 안 봅니다. 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2년 동안 7배 올랐어. 야, 그럼 좀 심했지. 이런 생각과 실적 기대감 대비 성장이 그렇게 나오지 못했다. 이런 뷰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삽목에스폼의 대주주 리스크가 주요했다면서 언급을 하게 돼요. 실제로 대주주 김준현 회장은 14년도에 지분의 상당 부분을 거의 고점에서 팔아넘겼습니다. 대략 180억 정도의 규모죠. 그러니까 대주주는 꼭지를 대충 알고 있었다는 거겠고요. 소액주주들은 그 부분 말고도 회장이 이익 빼먹기에 주목을 합니다. 이 알폼 비즈니스상 상각이 끝나면 이익이 폭발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요거는 계열회사들 간의 관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그룹의 상장사는
삼목 에스폼하고 동일제강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메인이 아니니까 제끼고 얘만 보면 됩니다. 에스폼, 구 에스폼 알파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현재 삼목 에스폼의 최대 주주거든요. 이 회사는 대주주 일가가 다 갖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일가 회사죠. 알폰 비즈니스 모델에서 아까 후공정 처리나 세척, 재활용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삼목 에스폼이 에스폼에다가 외주를 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과정에서 매출을 올리니까 커졌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삼목 에스폼과 에스폼의 실적을 비교한 건데 그 당시에 특수관계자 매출로 에스폼에 주는 외주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외주랑 세척만 해준다는 애가 정작 알폼을 임대하는 애보다 OPM이 훨씬 높은 거죠. 야, 이게 뭐냐? 야, 이거는 너무 높은 이익률로 에스폼한테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었죠. 나중에는 에스폼도 결국 꺾이게 되지만은 20년도에 보면은 삼목 에스폼은 적자인데 에스폼은 막 영업이 플러스 나오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됩니다. 이게 대주주가 조정하기 마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사의 위치를 보면은 둘은 같은 위치에 있어요. 본사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고 공장도 다 같은 위치죠.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외주 처리를 하긴 하는 건지 혹은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물건을 여기 왔다 갔다만 해도 매출이 나는 건지 온갖 지적이 있었어요.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소액주주의 가치를 챙길 생각이 없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 같은 건 절대 안 합니다. 전화는 당연히 안 되고 단방 안 받고 그 당시에도 누가 잠깐 들고 일어났었는데 아무 대응이 없던 걸로 흐지부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주주가치 훼손으로 생각되는 행동들은 그 외에도 에스폼을 밀어주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갱폼 부문을 18년도에 에스폼에 갑자기 넘기겠다고 합니다. 단돈 30억 원에요. 이유는 적자 사업이니까 매각을 하겠다. 근데 적자인데 대주주 지분율 높은 회사로 굳이 이걸 왜 떠가요? 그것도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요거 계약 해제시켰는데 체결했다가 해제했다가 결국에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알폼의 일부를 스크랩하는 것을 에스폼으로 넘기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비상장 회사인 에스폼을 잘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공시가 나왔어요. 에스폼의 일부를 물적 분할해서 이거를 삼목 에스폼에 합병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와서 갑자기 장기적인 성장의 일환으로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대요.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효율적으로 하려고 적자 사업인 갱폼도 에스폼이 받아가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시 떠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삼목 에스폼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합병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정된 합병 기일은 7월 1일 만료 예정이죠. 자, 이걸 도식도로 보면 이렇게 돼요. 에스폼을 이른바 홀딩스와 사업부로 나눠가지고 이 사업 부문을 붙이고 삼목 에스폼이 갖고 있는 현금을 여기로 쏴준다는 거죠. 자, 합병 가치는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에 시가로 13,400원. 에스폼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이용한 비상장 회사의 평가법에 따라서 주당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요것만 계산한 애들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산했을 겁니다. 세세한 과정을 다 공개하진 않고 공식 보시면 추정이익 같은 게 있으니까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주당 가치에 따라 합병 비율이 나오는데 어차피 삼목이 돈 주고 사오는 거라서 비율은 얼마가 되든 사실 상관이 없고요. 총 750억 원의 현금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삼목 에스폼이 연말 기준으로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이 한 1,500억 정도 되고 부채 총계가 500억 원 정도니까 여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건데 여기 대부분을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에스폼 홀딩스 쪽으로 올리는 겁니다. 상장회사에서 돈 빼가는 거죠. 자꾸 인터넷에서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동자산을 다 포함해서 750억 원의 알짜 사업을 합병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에요. 좋은 거는 홀딩스가 다 가져가요. 홀딩스 분할하면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 다 위로 올리고 사업 부분만 남기거든요. 요거 가져가는 겁니다. 그나마도 이게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대주주가 조정했을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그건 싼 거야 이러면서 성내겠죠. 근데 왜 합병을 시켰을까? 이 대주주는 에스폼 말고도 소액주주를 기회만 되면 헤쳐먹었거든요. 회사가 한창 돈을 벌던 16년도에는 회사 안에 현금성 자산이 적지 않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자금을 빌미로 630억 원가량을 주주 배정 증자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과 모친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관계사 돈만 쓰고 나머지는 소액주주 돈 등쳐먹었죠. 사실 관계사 돈도 쓰기 싫었을 거예요. 이런 거 다 회수하기 위함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 합병이 마음에 안 들면은 소액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현재는 주가가 매수 청구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12,900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총액이 300억 원을 넘어가면은 무효가 되는데 과연 개미들이 결집을 할까요? 안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가가 높은 상태면 응하지 않을 테니까 300억 원이 모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 회장님의 의도대로 될 것이다. 이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되면은 신삼목 에스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에스폼 홀딩스를 통해서 신삼목 에스폼과 동일제강을 지배하는 형태로 깔끔하게 지배구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김 회장의 의중, 그간 안 하던 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현금을 빼가서 뭘 하려는 의도거나 그 현금 뭐 비상장이니까 별 제재 없이 자기네들 일가 이렇게 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이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빼먹기에는 좀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건지 여러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김 회장이 아닌 이상은 그 의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주가는 격렬하게 반응을 했어요. 야, 이제는 빼먹기 없다, 갈 길만 남았다, 이런 해석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갔던 거겠죠. 숭어가 뛰니까 관련 없는 망둥어도 같이 뛰었습니다. 대주주가 그간 해먹을 거 열심히 해먹었어도 이런 거 나오면 나름 호재라고 이렇게 열광을 하니까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많다는 소리고, 유동성이 많을 때는 뭘 해도 호재로 해석하죠. 에스폼의 사업부와 삽목이 한 몸이 될 거기 때문에 단순 합계로 보면 영업이익 레벨이 700억 정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부 거래를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해줘야 될 건가, 이걸 알 수 없어요. 다만 내재화를 해서 뭔가 대주주가 짜냈던 비용들이 없어지면은 어느 정도라도 이익이 괜찮아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작용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상화는 당연히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20년까지 삽목의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만은 최근 서울시장 오세훈으로 바뀌고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주택 공급이 뭐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삽목도 건자재니까 그 과정에서 정상화가 돼가지고 이익이 정말 잘 나오게 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2,400억 원 정도로 저포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대주주가 또 추가적으로 더 뭘 해먹을 수 있는 건 딱히 보이지 않기는 해요. 이제 남은 거는 삽목에서 보면 주가 펌핑으로 인한 자기가 이득을 보는 효과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랫동안 있었던 대주주의 리스크는 이제야 비로소 끝나고 삽목에서 보면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재평가 왕년의 레벨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주주는 현금이나 빼간 걸까요? 향후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부터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실적 개선을 최대치로 기정사실화해가지고 폭등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지켜보다가 다시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뭐 일부 베팅을 해두고 팔로우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생각은 다들 다른 거니까요. 이상으로 삽목에스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